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대통령실이 최근에 있었던 그 해외 직구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서 그로 인한 국민 혼란 또 불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같은 입장은 총선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이런 아주 그 초저가의 물품들이 마구 들어오니까 소비자와 국내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그 취지는 좋으나,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이런 나라인데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 반발을 하고 그런 그 기류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또 국민의힘 내에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뭐 유승민, 그다음에 나경원 이런 그 당의 중진들이 나서서 정부의 이번 그 해외 직구 규제 조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뒤늦게 오세훈하고 홍준표가 당내 이런 그 비판의 목소리를 비판하는 이런 그 행보를 하고 있어서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실까지 지금 나서서 정책에 어떤 미스가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처리하고 사과를 하는 마당에 오세훈이가 당의 그 중진들의 처신이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안전성, 그다음에 국내 기업 보호는 어떤 명분으로라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친윤 쪽에 이렇게 러브콜을 하는 그런 그 정치적 스탠스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이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다 그 잠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잠룡이라고 하지만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사실 그 오세훈 시장은 현재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고 있는 어떤 지지도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해서 오세훈 시장의 이 글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는 다양한 그 의도, 목적, 이런 것이 여기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오세훈의 이 글에 대해서 반박하는 SNS 글을 올렸을까? 여러 가지 그 의도, 다목적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첫째는 일단 그 국민의힘은 집권당인데 이런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토론하는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냥 뭐 정쟁의 요소 이런 것만 가지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집권당답게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미치는 이런 그 뭐 해외 직구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내부에서 토론하는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볼 때 좋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해외 직구 이 관련된 이슈가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이 부분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건강한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건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역시 이게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시장 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토론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이미 이건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시 완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물론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준비가 충분치 못하고 정교하지 못하다 보니까 벌써 엄청난 이 소비자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이 그런 상황에서 정부 대통령실을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이런 식의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오세훈과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가 부족했다,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라면서 문제를 제기한 한동훈, 이 둘 가운데 뭐 당연히 소비자들, 국민들은 한동훈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오늘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소위 말해서 노년층 운전면허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보다 발빠르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격을 했어요. 요새 보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그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여기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 섣부른 이런 정책들이 야당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친한계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선 그 윤석열 정부가
뭐 의도는 좋았지만 선동의 소재로 먹이로 이용된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 69시간 뭐 근로제 도입 논란이라든지 지금 그 야당에 의해서 정쟁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공격을 당하는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 노년층 운전면허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보다 빠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또 거론한 것은 이게 지금 자칫하면은 야당에 의해서 또 악용될 수가 있다. 이런 거 우려를 느끼고 발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해서 정부도 요거 좀 너무 서둘렀다 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선회를 했습니다. 오해가 쌓이고 그 야당에 의해서 완전히 정쟁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그냥 두들겨 맞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부는 어제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오늘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발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번에 발빠른 이라는 의견 제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도 직접 뭐 직구에 대해서 표현한 건 아니지만 보면 이 시기에, 이 시점에 느닷없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또 아주 특유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비난하는 이런 글을 썼다가 자기가 삭제를 했어요. 야, 이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한동안 멈춰있던 한동훈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린 데는 이번에 이제 이 해외 직구 이 문제로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여기에 한동훈이 사실상 주도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돼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딱 올리니까 정부가 이거를 바로 받아들여서 사과까지 하고 총선 전과는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홍준표가 속으로 한동훈이 저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받아들이네 라면서 자기가 친윤 적자인 양 무슨 뭐 후계자인 양 이렇게 행동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네 라는 어떤 현실을 깨달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묘한 얘기를 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은 가망이 없다 라면서 탈당을 시사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고 또 새로운 정당을 꾸릴 의향이 있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일부 언론들이 실제로 탈당을 결행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내가 내 발로 당을 나간 적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자신을 해당 행위로 몰고 그렇게 해서 내쫓으면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만한 오늘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실제로 여론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고 본인만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 또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오히려 비판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뭔가 지금 정치적 구상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무슨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친윤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웃기는 얘기다. 어제 그제 PK 지역 초선 당선자들과 이거 만찬에서 얘기했죠. 나는 국민의힘을 떠나지 않는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고 또 이제 국민의힘의 일부 친윤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민의힘의 친윤계 대다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국민의힘을 왜 탈당하느냐라는 얘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거기에 반발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현역이 누가 따라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대구 지역의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따라 나갈 가능성도 있겠으나 나가면은 홍준표 시장이 어떠면은 이준석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하고는 서로 케미가 맞는 이런 모습을 쭉 보여왔어요. 이준석은 홍준표가 총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홍준표는 이준석이 당대표 때 당대표를 잘했다 얘기하고 보수의 인재다 젊은 인재다 그러면서 서로 띄워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으로서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나온다고 하면 나름대로 보수해서 조금 인지도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홍준표 시장은 시장대로 이준석이가 이제 젊은 층에 조금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자기가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들이 서로 어떤 그 케미가 맞아서 혹시 밖에서 어떤 새로운 정당을 꾸릴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나,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준석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젊은 꼰대 이래가지고 싸가지 없는 이런 그 이미지가 강하게 그 지금 저 형성돼 있고, 이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도 많고 정치를 오래 했지만 품격이 떨어지는, 품이 없는 이런 막말 정치인으로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둘이 만나갖고 정당을 해봐야 그거는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